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 가장 썩어빠진 복마전 조직이라는 질타까지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전국 각지에 무려 216곳의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세금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전세보증금 총액이 54억 원, 월세지원금이 연간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일부 극자 세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화염병 폭력 시위를 위해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 소위 화염병 레시피 등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가 전국 각지에 216곳의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세 보증금 총액이 54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돼 선관위 관사 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특혜 문제 때문에 투명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주거용 재산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선관위는 전국에 216곳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관사 전세보증금 총액은 54억 원을 넘었으며 월세 지원금은 월 1,736만 원으로 연간 2억 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는 소위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등에 따라 관사를 배정합니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입주 순위와 절차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관리관의 재량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선관위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에는 출퇴근이 곤란한 자 중 하나로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김민전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거나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에게 관사를 특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채용 비리와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는 구시대 유물인 관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사 운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양성 군산대 교수는 한번 선관위는 영원한 선관위, 관사 잡는 선관위라면서 다음과 같이 통렬히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참 잘하는 짓이다. 선관위 자식 새끼들 전세금까지 내줬단다. 이거 사실이냐? 정말 선관위는 뭐하는 곳이냐? 국민들은 타지로 발령나면 살 집 구하느라 온고생 다하고 더 없는 놈들은 싼 전세 구하려다 전세 사기당하고 자살하고 그런데 선관위 자식 새끼들은 전세까지 구해주냐? 참으로 선관위는 조선시대 백골세 징수하고 백성들 고혈을 빨아 호요시가는 조선시대 썩어빠진 탐관오리들 같다. 대한민국은 오나가나 공돈에 미친 나라다. 참 잘났다. 한번 선관위는 영원한 선관위냐. 억울하면 선관위 되라. 이렇게 통렬히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민전 의원은 그동안 발의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주요 정치개혁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이 밝힌 주요 정치개혁 법안은 먼저 사전선거 폐지 및 투표소에서 막바로 수개표하는 법안, 또 법안의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 겸직 폐지 법안,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법안, 재판 중인 의원의 법사위 위원 배정 금지 법안, 이런 법안들은 이미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공직 출마 기준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 중인 자의
출마 제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금의원은 또 상임위원장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이 지난 외국인에게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외국에서 영주권자임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권자가 이미 14만 명을 넘겨 지방선거권 부여가 보다 엄격한 요건과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시켰습니다. 당시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여 명에 불과해 총 선거인의 0.02%에 그쳤지만 중국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계속 그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 정부는 제1한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 등 호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처럼 법률을 바꿨지만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 14만 명 중 무려 81%인 11만 3,500명이 중국 국적자로 쏠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없어서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계속 정치적 입김이 커지고 있고 그들을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국민들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최소한 상호주의가 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선거권 부여는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그런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좀 더 거칠게 말하면 미친 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오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저질 극좌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 공간에는 좌익 세력들, 강성 좌익 세력들이 소위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 등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좌익 세력들끼리 공유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 그동안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에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탄압을 해왔던 경찰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어느 좌익 세력들의 게시물을 보면 아버님께서 공유하신 소주꽃병, 화염병을 말합니다. 이 화염병 황금 레시피 공유합니다 이러면서 소주병 기준으로 해서 소주 6에 신나사로 만들고 위에 키친타올로 꽂으면 꽃이 크고 잘 붙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꽃이란 건 당연히 불을 말합니다. 화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좌익 세력이 답글로 천보다는 키친타올이 더 좋습니다. 광주에서 대학생이셨던 학부모님께서 주신 꿀팁입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좌익은 소주병이 가장 좋아요. 콜라병은 잘 안 깨집니다. 이러면서 각종 화염병을 만드는 아주 노골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들이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주 거친 말로 지금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계속 압박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자들이 지금까지 무슨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했으니 그따위 민주주의가 어떻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약에 인용되고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고 이재명이 당선돼서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까지 완벽하게 저질 극좌 세력들이 장악하고 사법부에 그들과 비슷한 이념의 판사들이 절비한 그런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은 바로 극좌 전체주의의 길로 간다는 점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이번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드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또 그동안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헌법 위반적인 탄핵 소추안 그런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헌법재판관들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